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식 강사 위니스탁입니다. 어제는 보통 이런 거 보고 이제 숨고르기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했다 이제 장중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전 저점을 깬 정도는 아니고 주가의 어떤 랠리의 상단부에서 숨고르기를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살짝 좀 내렸습니다. 네. 이게 그 50대 50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음,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됐을 때 보통 수렴이 되고 나서 주가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렇게 크게 좀 방향을 잡습니다. 이번에 이제 위로 좀 방향을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은 뭐냐? 랠리를 지속 좀 더 하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서 원 제자리로 돌아가서 도루묵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죠. 자, 상승 중에 이런 이제 조정이 있는데 이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의 원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두 번째 랠리를 가느냐. 50대 50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이제 급락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 후 이제 충분한 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어, 따지고 보면 뭐 주식은 항상 50대 50 상황이긴 해요. 네. 어제 뭐 뉴스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에서 결국에는 관세 부담은 소비자 몫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 이 분석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분석가 교체해라 이런 말도 했고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굴스비 총재가 금리 인하 기대 너무 성급하다.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기대가 크다. 예.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제 주식시장이 좀 이제 숨고르기를 한 거죠. 그동안 막 숨차게 보통 이제 막 숨차게 달려오다가 연일 막 상승 달려오다가 조금 이제 여기서 좀 쉬면서 약간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갈까 하고 이제 그 뭐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주식은 자전거하고 비슷하다. 예.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죠. 예. 이게 달리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주가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상승을 하는 방법 외에는 상승을 하지 않는 순간 많이 상승을 해놨기 때문에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계속 상승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조정 좀 하고 올라오질 그랬어. 예. 왜 조정을 중간에 안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과거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중간에 조정을 섞어가면서 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을 섞어가면서 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역대급이에요. 역사상 이 정도의 랠리가 있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의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 물론 하락도 컸었어요. 하락이 큰 거에 대한 반동으로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커도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도 좀 경계가 좀 필요하다. 항상 과도한 상승은 경계심이 듭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이 그냥 계속 가려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뭐 지금 이런 상태고,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 들어가고 상승하면서 거래량은 줄고 있다. 예, 전형적인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 뭐 조정을 하고 또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상승이 너무 컸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 한번 하고 다시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것이, 저도 그렇고, 뭔가 주식 매매를 잘하고 싶죠. 그래서 하루에 막 직장인들 월급 정도 막 벌고, 예. 그래서 막 한마디로 큰 돈을 벌고 싶죠. 예. 물론 주식 매매로 그냥 뭐 은행 이자 이상 정도나 벌자. 예. 은행 이자가 너무 짜니까. 예.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거의 끝이 없어요. 처음에 은행 이자 이상 정도만 좀 벌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랄까요? 갑자기 막 한 200%가 막 벌렸어요. 예. 그럼 주식 매매가 좀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처음에 뭐 연간 한 10%만 벌자. 그럼 난 만족이다. 1억 넣어서 한 1000만 원만 벌자. 근데 1억을 넣었는데 우연히도 엔비디아를 사버린 거죠. 그래서 연간 한 200%번 거예요. 야, 이거 주식 투자 이거 장난 아닌데? 하면서 돈을 더 늘려 말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잘 될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열망하시는 것이 주식 매매의 어떤 계속 잘하고 싶고 어떤 감을 잡고 싶다. 결국에 뭐냐면 어떤 깨달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뭔가 이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가끔 당구 얘기하는데 정말 비슷해요. 당구랑 주식이랑. 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이제 3구 당구를 이 큰 대대, 큰 당구대에서 3구 당구를 치는데, 저는 당구를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해요. 근데 뭐냐면, 처음에 이제 10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초보예요. 생초보. 그래서 막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17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제 같이 치는 상대 분이 막 25점, 뭐 이렇게 좀 잘 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하고 막 치는데, 당구 치고 나면 뭐 이런 분들이 뭐 자세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음도 이렇게 이럴 때는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이런 조언을 듣기도 하고,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아무리 열심히 쳐도 잘 안 맞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맞을 수 있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이렇게 느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뒤로 퇴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점에서 이제 15점까지 이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이게 10점대로 실력이 다시 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결론이 뭐냐면, 오히려 누구한테 물어보고, 혹은 누가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그래서 그 충고에 따라서 자세를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했던 것이, 오히려 패착이었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아, 원래 내가 하던 방식이 맞았구나. 아,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고정관념. 아, 이 사람은 25점짜리 고수니까 이 사람이 한번 해보라는 대로 해보는 게 맞구나. 그렇게 해봐야겠구나. 아,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아, 원래 내가 하던 방식대로 돌아가서 내가 하던 스타일대로 돌아가야겠구나.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저 사람이 했던 말대로 했던 것이 오히려 그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수다. 이 선입견을 가지고 받고 그냥 그 사람 말대로 해봤던 거죠. 그래서 당구 이 큐 때도 좀 바꿔보고 또 이렇게 손 잡는 그립의 형태도 이제 어떻게 이제 바꿔보고 막 그랬던 거죠. 예.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그런 당구 잘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줬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패착이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데, 야, 뭐, 아무리 열심히 쳐도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다시 이렇게 실력이 다시 이렇게 더 나빠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17점에서 이제 20점으로 이제 가야 되는 이 과정이었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20점으로 가고 싶다라는 어떤 열망 때문에 자꾸 제가 스스로도 같이 이제 쳤던 당구 고수한테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 하고 자꾸 막 더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욕심에. 아, 나도 이제 20점대로 가야겠다. 자꾸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예.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요 시점에서 막 들었고 오히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로 이제 거꾸로 실력이 뒤로 다운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정도 쳤었는데 왜 자꾸 요즘 계속 잘 안 맞지? 그때 한번 의심을 해봤어요. 아, 내가 원래 치던 내 스타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뭘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10점에서 17점까지 이렇게 점수가 상승을 하게 됐을까? 그 과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10점에서 17점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온리 이제 제 방식대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제 방식대로만 쳤다는 것이죠. 자, 이게 주식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식에도 실력이 있거든요. 근데 생초보인 단계에서 조금 이제 매매가 좀 잘 되고 이 매매가 좀 잘 되는 상태에서 좀 더 잘 되게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되돌이켜 보니까 그때 이제 방금 제가 깨달음이라고 했죠. 하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다기보다도 의심을 하게 된 거죠. 혹시 이 잘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됐던 것이었나? 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나? 하고 의심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잘 치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원래 제 방식대로 돌아갔고, 사실 그 원래 제 방식이라는 것은 이 잘 치는 사람들이 하라는 거에 반대예요. 예. 그립을 꽉 이제 그립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라 하면 그 반대로 잡고, 결국 이제 의심에서 출발을 해서 아, 원래 내 방식대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가고 거기에서 뭔가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하나 좀 더 해봐야겠다. 연습을 해봐야겠다. 아,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실력이 다시 실력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아,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아, 나는 나의 이 스타일대로 치는 것이 맞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원래 내가 치던 방식이 맞구나. 그것이 나에게 마치 맞춤 양복처럼 맞는 거구나. 아, 나라는 사람은 기성복보다는 맞춤 양복이 잘 맞는 사람이구나. 물론 기성복에 맞는 표준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표준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 내 방식대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잘 맞게 되어서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거죠.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은 내가 실력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들은 누군가 나에게 주식을 어떻게 해라 하고 이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이런 존재들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언젠가 이제 유튜브에서 막 구독자 수가 이제 주식 유튜버 이제 주식 강사분인데 막 26만 명이나 되고 조회수가 한 30만 회씩 나오는 그런 분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영상을 보면 안 될 텐데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큰일 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조회수 많은 영상들을 보면 뭔가 막 외줄타기 하는 느낌이에요. 아, 불안해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안 될 텐데. 물론 그 영상을 이제 가르치는 강사님은 말이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예. 근데 그분은 뭐냐면 총체적으로 이제 전체 이렇게 대중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 어떤 상태에 빠진 분들을 이렇게 특정화해서 그분들의 맞춤식으로 강의를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영상 이렇게 켜놓고 막, 아, 요 지점은 이 이야기는 뭐가 잘못되고 하면 또 무슨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올까 봐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주식 책도 그렇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조언, 충고들이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주식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식이 좀 잘 돼갖고 욕심이 나게 되고 좀 잘 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구하고 너무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주식을 좀 못 하시다가 이렇게 조금 잘 되게 되고 좀 더 잘 되게 되겠다 하는 시점에 막 책을 막 무지하게 많이 사보고 강의도 막 들어보고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예. 똑같죠. 예. 근데 한번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시고 여러분의 매매를 살펴보시고 여러분 안에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해서 이제 딱 기존에 만들어진 동영상 강의가 있지만 그분에게 좀 맞춰서 또 맞춤식으로 좀 더 이제 강의를 좀 바꿔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많아요. 아,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조언, 충고들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어릴 때 아버지가 남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인생은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럼 어릴 때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그냥 막 주입이 됩니다. 무방비로 막 주입이 되죠.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어떤 얘기들을 막 합니다. 친구들이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충고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살면서 남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알게 몰래 그런 것들로 세뇌가 되고 그래서 그게 뭔가 이제 고착화가 되고 뭐 돈은 막 뭐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구나 뭐 이런 거라든가 그냥 뭐 1 더하기 1은 2구나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우리의 창의력을 다 그냥 완전 다 뭉개버립니다. 기존의 세상에 있었던 이런 고정관념들로 그냥 덮어 씌워버립니다. 근데 주식 이것도 좀 창의력이 좀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옆으로도 좀 봤다가 뭐 거꾸로도 좀 봤다가 뭐 그런 어떤 생각들 창의력. 자, 하여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의 조언마저도 조심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죠.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제 이야기마저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